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디지털 모듈레이션 하는 방식, 그 내용들을 배워왔었고요. 디지털 모듈레이션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밴드패스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에 대해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디텍션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우리가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디텍션 하는 방법 배울 때는 그냥 바이너리 시그널을 베이스밴드 단에서 하나씩 보낼 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이제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에서 우리가 디텍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너럴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냥 BPSK 정도만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꼈을 때 그런 에러 확률들, 디텍션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봤는데 지금 조금 더 제너럴하게 다양한 디지털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디텍션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밴드패스 시그널과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성능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이퀴밸런스 시어리엄을 먼저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시전 리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모듈레이션 컨셀레이션 포인트들이 있을 때 거기서 어떤 디텍션 리즌을 가지는지 그래서 그 분할된 구역마다 우리가 어떻게 보낸 시그널들이 디텍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코릴레이션 리시버를 우리가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래서 디텍션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을 때 디텍션 하는 것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을 때 우리가 이퀴밸런트 시어리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퀴밸런트 시어리엄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밴드패스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그 밴드패스 프로세싱이 밴드패스 시그널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코사인의 오메가 t 그다음 파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밴드패스 시그널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코사인의 오메가 t 그런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밴드패스 프로세싱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밴드패스 프로세싱을 먼저 해주고요. 그러니까 캐리어 주파수가 존재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먼저 프로세싱을 해주는 거죠. 프로세싱을 해준 다음에 그럼 밴드패스 시그널이 나오겠죠. 프로세싱한 시그널을 다시 우리가 헤테로다인 회로를 거쳐서 그러면 베이스밴드 단으로 이걸 내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패스 시그널을 베이스밴드로 내려주는 거죠.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헤테로다인 시그널을 헤테로다인 회로를 거쳐서 나온 시그널 이렇게 하는 방법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순서를 바꿔도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밴드패스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헤테로다인으로 먼저 내리고 헤테로다인으로 이렇게 밴드패스에서 패스밴드에서 우리가 밴드패스 시그널에서 베이스밴드로 먼저 내린 이후에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 시그널을 우리가 베이스밴드 프로세싱을 해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베이스밴드에서 프로세싱을 해주는 것과 동일한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동일하다라는 것이 이퀴밸런스 시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캐리어 주파수가 실리는 시그널들이 오겠죠.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캐리어 주파수 시그널이 실려서 코사인의 어떤 A의 코사인의 오메가 T의 플러스 파이 이런 시그널들이 실제로 들어오는 거죠. 어떤 특정 캐리어 주파수 오메가 CT가 들어가는 오메가 C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들어가는 밴드패스 시그널이 들어갔을 때 그놈을 먼저 밴드패스에서 요 캐리어 주파수가 실린 이런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바로 프로세싱을 해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파수 대역을 내려서 기저 대역으로 먼저 내린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해주는 방법이 있고, 기저대역으로 먼저 내리는 것이 이 방법이죠. 밴드패스 시그널을 베이스밴드로 먼저 내린 다음에 베이스밴드 프로세싱을 해주는 것이나, 밴드패스 프로세싱을 해서 캐리어 주파수 대역에서 우리가 신호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파수 대역을 내리나, 그 두 가지가 동일하다는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은 이 방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스밴드 단에서 우리가 신호 처리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베이스밴드 단에서 결국에 디텍션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패스밴드 모뎀이 들어왔을 때 베이스밴드로 바꿔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우시안 노이즈가 끼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디텍션 방법은 우리가 ML 디텍션 룰이라고 했죠. 그래서 DC 리전을 보면 우리가 R 값을 R이라는 이런 벡터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보내진 시그널 SI 플러스에 N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시 시그널이 주어지면 그 송시 시그널이 노이즈가 더해져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채널 정보는 우리가 지금 포함을 안 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좀 지난번에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우리가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디텍션을 ML 룰을 이미 배웠었죠. ML 디텍션 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시전 룰을 좀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일반적인 디지털 모듈레이션에 대해서도 모두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ML 디텍션 룰은 뭐였죠? ML 디텍션 룰은 어떤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였잖아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 보내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S1, S2가 보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리시브드 시그널 R이 주어졌을 확률 밀도를 구해서 그 확률 밀도가 큰 선택지를 우리가 고르는 거죠. S1, S2 중에서 지금 현재 받아진 R이 나올 확률 밀도가 더 높은 그런 시그널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ML 디텍션 룰이라고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 확률 밀도는 뭐하고 그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결과적으로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하고 보내진 시그널과 받은 시그널 사이에서 컨셀레이션 포인트 사이에서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그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짧을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런 시그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그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좀 넓은 쪽에다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시그널 포인트에서 S1과 S2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1의 포인트가 여기 존재하고요. S1 포인트가 여기 존재하고요. S2 포인트는 여기 존재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지점에 S2 포인트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좀 더 바깥쪽으로 그려볼까요? S2 포인트는 이 지점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리시브드 시그널이 여기서 이렇게 주어진다. R 값이 R 벡터가 여기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거리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R과 R 벡터하고 S2 벡터하고의 거리, 그 다음에 S1 벡터와 R 벡터의 거리, 이 두 개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R 벡터하고 어떤 여기서는 2 벡터하고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둘 중에서 더 작은 쪽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작은 쪽이 보낸 시그널이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ML 디텍션 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리가 같은 부분, S2하고 어떤 여기서 받아지는 시그널들은 랜덤하게 주어질 테니까 그 시그널하고의 경계가 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우리가 R 벡터하고 마이너스 S1 벡터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 거리를. 그렇게 되면 이 경계를 나타내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경계를 나타내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S2하고 S1의 거리를 절반으로 나누는 지점들, 이런 지점들이 되겠죠. 이 경계들, 직선 경계가 결과적으로는 요 지점들. 그래서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 성분들, 이쪽 방향의
R이 떨어지게 되면 모두 S1으로 디텍션이 될 거고요. 이쪽 방향 S1으로 디텍션 되는 건 이쪽 방향이고요. S2로 디텍션 되는 건 이쪽 방향에 떨어지는 R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부분을 Decision Region으로 우리가 S1을 선택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Decision Region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이 영역에 떨어지게 되면 S2 벡터가 보내졌다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옵티멀한 디텍션 룰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개의 포인트만 존재할 때는 그렇게 되겠죠. 옵티멀 포인트, 보내지는 시그널이 S1, S2가 존재한다고 할 때 결국에 여기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끼는 거잖아요. 가우시안 노이즈가 껴서 두 개의 확률이 동일하다고 할 때는 그 밀도 함수가 이 지점에서 다 동일하게 주어지겠죠. 그렇죠? 등고선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등고선이 같은 지점의 값을 가지는 그 등고선의 값은 이 지점에서 산등성이가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지점들이 결국에는 디시전 그 리전을 결정하는 지역들을 결정하는 S1에 디텍션 되는 지점들 그 지점들이 이 지점들이 될 거고요. 여기서 주어지는 이 지점들이 이렇게 될 거고요. S2 지점을 결정하는 지점들은 이쪽 지점이 되겠죠. 이쪽으로 이 지점들이 S2를 결정하는 지점들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Decision Region DI는 그럼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DI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벡터 R에서 어떤 SI 벡터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다른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보다 더 작은 벡터의 셋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Decision Region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컨스텔레이션 포인트가 앞에서처럼 존재한다.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들이 뭐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디시전 리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우리가 다른 지점에서부터 했을 때 어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다른 지점의 컨스텔레이션 포인트에서보다도 더 작은 거. 그러니까 그쪽 지점. 이렇게 경계가 되겠죠. 얘랑 동일한 지점들. 얘랑 동일한 지점들. 그리고 요 지점이랑 동일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또 요 지점이랑 동일한 것들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런 포인트들이 결국에는 서로 이웃한 컨스텔레이션 포인트에서 거리가 같은 지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눈 거죠. 조금 여기서 조금 위로 올라갔는데 조금 올라갔죠?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죠? 네,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실레이션 포인트가 이렇게 되도록 정해지면 그러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가까운 지점들까지 그런 우리가 어느 지점에 떨어지면 R 포인트가 리시브드 시그널이 예를 들어서 R 벡터가 여기에 떨어졌다. R 벡터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보내졌구나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S1, S2, S3, S4, S5 뭐 보내지는 송신 시그널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R 포인트가 여기 떨어졌을 때는 이 지점들, 이 안에 떨어졌을 때는 이 지점이 보내졌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하고 우리가 밴드 패스 필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베이스 밴드 단에서 이렇게 우리가 컨스텔레이션 포인트 단에서 실제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ML 디텍션 룰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호를 해석하고 우리가 통신을 해석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코릴레이션 리시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L 디텍터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코릴레이션 디텍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코릴레이션 리시버를 사용하면 우리가 받아진 시그널 사이에서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살펴본다 그랬어요. 요거였죠? 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시그널 RT 아까 앞에서는 벡터로 했지만 여기서 신호를 바꿔주면 베이스밴드 신호 RT를 받아서
거기서 SIT를 빼고 그거에 놈스퀘어를 해줍니다. 놈스퀘어를 해준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죠? 예, 놈스퀘어 해준 거는 RT의 놈스퀘어에다가 SIT의 놈스퀘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RT와 SIT의 이너 프로덕트로 주어지죠. 그렇죠? 코릴레이션 오퍼레이션으로 주어지고 그게 두 개가 존재하죠. RT하고 SIT하고 순서를 바꿔도 동일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배에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값을 어떻게 해주는 거죠?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것이 ML 디텍션 룰이었잖아요. 미니마이제이션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것이 ML 디텍션 룰이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문제를 찾으면 되는데 결국에 요걸 미니마이제이션 최소화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RT와 SIT 요 값에 대해서 이제 RT는 어떻게 된 거야? RT는 이미 우리가 받은 시그널이잖아요. 받은 시그널에 대해서는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우리가 찾는 건 얘를 미니마이제이션하는 보낸 시그널 SIT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는 뭐예요? 지금 변수는 I 값을 변화시키면서 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즉 다시 얘기해서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받은 시그널은 정해져 있고요. 지금 받아진 거고요. 거기다가 S1과 S2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어떤 게 더 짧으냐 하는 것이 어떤 보낸 시그널을 찾는 거냐, 보낸 시그널이 뭐냐 하는 찾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RT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T는 실제로 얘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 값이 바뀌어도 RT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I 값이 바뀔 때 바뀌는 건 뭐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전체 부분을 갖다가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것이 요거는 상관없으니까 I 값이 변해도 얘는 똑같으니까 얘는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는 S1이냐 S2냐에 따라서 요 값이 어떤 게 더 작으냐를 찾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이 작아지는 값을 찾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요 문제로 바뀌게 되겠죠. 요 문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I 값이 S1, S2에 대해서 요 값이 어떤 게 더 크냐, S1일 때냐, S2일 때냐 그걸 찾아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I에 대해 I 인덱스를 바꿔가면서 요 값이 코릴레이션 된 것하고 그 다음에 S1 또는 S2의 놈스퀘어 얘는 결국에 에너지가 되겠죠. 에너지의 2분의 1한 값을 빼준 거 요거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로 찾아주면 그게 ML 디텍션 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ML 디텍션 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제너럴한 ML 디텍션 룰이 되고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텍션 룰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건 어떻게 구현되는 거예요? RT와 SIT의 결국에는 이너 프로덕트죠. 이너 프로덕트 뭐예요? 신호의 이너 프로덕트는 두 개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적분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SIT의 결과적으로 놈스퀘어는 어떻게 구해지죠? 에너지죠. 그래서 SIT 순간 전력을 구한 다음에 제곱해 준 다음에 전체 시간으로 다 적분해 준다. 순간 평균 에너지로 우리가 에너지로 전체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준 값을 최대한은 I 값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S1을 보낸 거냐, S2를 보낸 거냐는 S1과 S2의 요 값을 받은 신호와 계산해서 어떤 것이 더 크냐를 기준으로 큰 것을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컨스텔레이션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MPSK처럼 전체적으로 S1, 2에서부터 M개 포인트들의 이런 MPSK 특징은 뭐죠? 전체적인 원점에서부터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즉 각각의 포인트들의 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원점에서부터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요 S1에서부터 SMT까지의 놈스퀘어 요 부분이 다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MPSK처럼 에너지가 동일한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들만 가지는 그런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에서는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를 가지면 우리가 이 뒷부분을 갖다가 다 동일하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ML 디텍션 룰은 그때는 정말 코릴레이션만 해주면 되는 거죠. 코릴레이션 리시버만 이용해주면, 코릴레이션 오퍼레이션만 이용해주면 어떤 것이 더 크냐
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코릴레이션 디텍터를 갖다가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RT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죠? RT를 받았을 때 우리가 S1T를 곱해주고요. RT와 S1T를 곱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해줬죠? T를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T까지. 그리고 나온 시그널에다가 뭘 더해줘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S1의 전체 에너지를 더해주죠. 마이너스 3가. 그 다음에 이 값을 어떻게 주죠? S에 총 M개의 포인트들이 있다고 하면,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들이 있다면 M개에 대해서 다 해주는 거죠. 실제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아니라 이렇게 코릴레이터 디텍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SNT 하면 0에서부터 T까지 DT 해주는 값을 똑같이 동일하게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 값을 더해주는 거죠. S의 M의 T에 제곱을 해줘서 나온 값. 요 나온 값이 결국에는 코릴레이션 리시버에서의 그 선택 값이 되겠죠. 요 두 개 중에서 더 큰 값을 고르는 거죠. 이 중에서 두 개 중에서 고르는데 어떤 걸 골라요? 맥스가 되는 브랜치를 고르는 거죠. 어떤 게 S1 요 첫 번째 브랜치냐, n 번째 브랜치냐, 요 사이에서의 브랜치 중에서 제일 큰 걸 골라서 그 인덱스를 뽑아내는 겁니다. 인덱스 i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놈을 보냈는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가 바이너리에서 우리가 이런 코릴레이션 디텍터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이 코릴레이션 디텍터의 문제는 뭐였어요? 디지털 서킷으로 구현하기에는 이 인테그랄 오퍼레이션이 쉽지가 않다 그랬죠. 디지털 단위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요 코릴레이션 부분의 요 파트를 뭘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랬죠? 어떤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디지털 서킷에 유리한 요 부분을 우리가 매치드 필터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치드 필터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고요. 매치드 필터 방식으로 바꿔주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내준 SK의 S 스몰 m이라고 해볼까요? 스몰 m의 t-t를 우리가 필터를 통과해서 그 놈에 대해서 t 콜 라지 t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주면 그러면 그 부분하고 요 지금 코릴레이션 해주는 부분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죠.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매치드 필터로 요 빨간색 부분들을 다 변환시켜서 S1에서부터 S 라지 M까지 우리가 다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디지털 서킷에 좀 더 구현하기 편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방식은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RT하고 SIT, 요 이너 프로덕트는 뭐하고 똑같아요? 요 벡터 방식으로 벡터로 바꾼 R과 SI에 대한 벡터에 대한 요 벡터로 바꿨죠.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 모델을, 벡터 채널 모델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 벡터 채널 모델로 바꾼 방식. 그래서 베이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해주면 그 벡터 채널 모델의 그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나오는 거죠. R 벡터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R1, Rn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거를 원래 칼럼 벡터인데 그거에 대해서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로우 벡터, 그 다음에 칼럼 벡터로 해가지고 두 개를 갖다 이너 프로덕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해줘서 나오는 결과물하고 이 이너 프로덕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코릴레이션 디텍터가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뭘 해줄 수가 있어요? 요 R1에서부터 Rn 값을 먼저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그것 중에서 더 큰 값을 갖다 뽑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널들을 신호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벡터 오퍼레이션을 바꿔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보면 우리가 먼저 i1t 베이시스를 먼저 곱해주죠. 베이시스를 먼저 곱해줘서 파이 n차원이죠. n차원의 베이시스를 갖고 있으면 파이 nt를 먼저 곱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오퍼레이션을 해주죠. 여기서부터 t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치드 필터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t까지 dt 이렇게 주어지고요. 주어진 시그널을 그럼 R1이 나오고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N이 나오겠죠. n번의 그 n개의 엘리먼트들 그런 값들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걸 다 모으면 우리가 R 벡터가 되는 것이고요. R 벡터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죠? 이 R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해주는 거죠. R 벡터와 우리가 S1 컨셀레이션 포인트 그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를 해준 거 그리고 R 벡터와 S의 M 벡터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 해준 오퍼레이션. 요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디지털 단에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숫자들을 그냥 곱해주는 거잖아요. 숫자들을 곱해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나온 시그널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너 프로덕트의 결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디텍터의 결과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맥시마이제이션 되는 가장 큰 브랜치를 골라주면 돼요. max 해주면 그러면 거기서 인덱스 i가 나오겠죠. 제일 큰 i가 제일 큰 브랜치가 S1이냐 SN이냐 중에서 가장 큰 브랜치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분도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은 전체가 다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이너 프로덕트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너 프로덕트로 이 부분은 매치드 필터로 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매치드 필터로 바뀔 수가 있게 되고요. 매치드 필터를 이용해 주면 동일하게 설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코릴레이션 디텍터 부분이 매치드 필터로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수식들을 우리가 앞에서 자세하게 배웠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거 꼭 보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공부해서 왜 두 개가 같은지에 대해서 수식으로 증명하고 그림으로도 쓰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16컴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디멘전이 몇 개죠? 베이시스가 우리가 두 개를 쓰죠. 16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디멘전 파이1과 파이2 두 개의 디멘전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들이 이렇게 16컴 총 16개의 포인트들을 가지는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16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6컴에 대해서는 n값은 얼마인 거죠? n값은 2가 될 거고 그다음에 m은 뭐가 되는 거죠?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개의 시그널 포인트들에 대해서 요걸 다 해주고 요거는 뭐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딱 2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매치드 필터는 2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장점은 뭐예요? 얘의 장점은 실제로 매치드 필터나 우리가 코릴레이션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하는 브랜치들이 줄어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16개의 16컴에 비해서 실제로 베이시스 기준으로 베이시스 디텍션을 먼저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브랜치는 줄어들고 얘는 다 디지털 단에서 구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요거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요거의 개수가 늘어나는 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 거랑 다시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m이 여기서는 얼마죠? 16컴 같은 경우는 16개를 써야 되죠. 물론 뒤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또 R 벡터를 구한 다음에 벡터하고 S1에서부터 SM까지의 벡터를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매치드 필터나 아니면 이런 코릴레이션 디텍터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이 브랜치의 개수를 줄이니까 훨씬 더 우리가 베이시스가 2개일 때 16컴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베이시스 디텍터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바이너리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m이 2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m이 2일 때는 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m이 2일 때는 우리가 RT를 했을 때 S1T하고 S2T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코릴레이션 디텍터가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서부터 T까지 S2가 이렇게 생겼죠. S2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T까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사실을 한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했었죠. 이렇게 주어져서 나온 값을 갖고 BPSK니까 어떻게 된 거야? 바이너리 케이스에서는 두 개의 파워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서 파이 1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두 개에 대해서 여기 0지점에 대해서 얘가 S1, S2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두 개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같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S1의 에너지 그걸 갖다 더해줄 필요가 없죠. 그 두 가지가 똑같으니까.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가 같을 경우에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같을 경우에 우리가 그걸 더해줄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PSK하고 또 BPSK라고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요 시그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거 먼저 고르면 되는 거죠. choose max 해주면 얘가 1인지 2인지 첫 번째 시그널 보낸 건지 두 번째 시그널 보내는 건지 선택을 하면 그것이 가장 옵티멀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었고 사실 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갖다가 여기 우리가 인테그럴을 두 번 브랜치를 거치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죠. 이거 등가 시그널로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등가 블록 다이어그램을 해주면 여기에 실제로 RT하고 이너 프로덕트 해주는 거를 S1T 마이너스 S2T 이 차이의 시그널을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해주면 그러면 그 값이 양이냐 음이냐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추즈 맥스 해주는 거에서 여기서 나온 시그널을 갖다 우리가 T라고 했을 때 그 값이 감마보다 크냐 작으냐 어떤 기준점만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I 값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두 개의 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 이것만 따져도 되겠죠. 나온 값이 여기서부터 T까지 코릴레이션 해준 거니까 나온 어떤 값이 나오잖아요. 시그널이 아니라 그 나온 값에 대해서 그 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만 따져줘도 우리가 인덱스 i를 갖다가 고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진 시그널에서 이런 시그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S1, S2가 이렇게 있다 존재한다 그러면 안티포달 시그널이라고 했었고 안티포달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포달에서는 이 감마 값이 뭘로 바뀌는 거죠? 감마 값이 그냥 안티포달 시그널에서 감마가 0으로 되는 거죠. 0으로 돼서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우시안 시그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가우시안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서 만약 0보다 큰 쪽이 나왔다. 0보다 큰 쪽이 이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큰 쪽이 나왔다. 그럼 여기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0보다 큰 쪽이 나왔으면 S1이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S1이 주어졌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S2가 보내졌는데 이쪽이 떨어졌다 하면 S1으로 잘못 디텍션 되는 거죠. 그 잘못 디텍션 될 확률은 이 꼬리 부분의 확률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PDF의 꼬리 부분의 확률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Q 펑션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면 이 두 개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요거를 우리가 뽑으면 이게 2분의 D가 되잖아요. 이 전체를 우리가 D라고 하면 이걸 2분의 D라고 할 수 있잖아요. 0에서부터 S1까지 거리. 그러면 결국에 요 디텍션 되는 요 지점의 확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지점의 확률이 뭐가 되는 거죠? Q 펑션으로 2분의 D에다가 시그마 값으로 나눠준다. 왜냐면 시그마에 따라서 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작아지고 커지고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분의 D로 우리가 에러 확률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 확률이 결국에는 에러의 확률이고 그것이 Q 펑션 형태. 요걸 2분의 D라 거리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요거의 가우시안의 요 분포의 크기는 결국에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시그마. 그렇죠? 노이즈의 베리언스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때 2분의 D 나누기 시그마 한 값. 그렇죠? 2분의 D 나누기 시그마 한 값을 갖다 넣어준 게 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요 빨간색 그림에서 이 지점을 0으로 놓고 시그마 베리언스를 갖다 1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D니까 2분의 D보다 큰 지점에서의 에러의 확률은 Q 펑션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꼬리 부분의 확률을 우리가 Q 펑션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꼭 잘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차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1차 시에서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디시전 리전,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리시버 오늘 1주차, 2주차에서 디지털 모듈레이션 보고 나서 오늘 마지막 주차에서 우리가 디시전 리전과 코릴레이션 리시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번 주차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모두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디지털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다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디텍션이 리전에 결정되고 코릴레이션 리시버를 어떻게 설계해야지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